네, 시장의 분위기가 뭐 욕심만큼 팍팍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그 이상으로 점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거의 한 0.8%, 1%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11시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종복 전문가에게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딱 나열해 주시는 종목 중에 전기차랑 또 자율주행 이쪽이 또 오늘 또 흐름 나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고요. 또 종목으로는 LFP 배터리 쪽에서 파워넷 그리고 텔레칩스랑 포스코 엠텍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외 시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출발은 해외 시장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이제 한 3개월째 됐는데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상대적 강세 요런 말을 쓸 때가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이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섹터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 아마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은 해외 시장 혼조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해외 시장 혼조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해외 시장 급락, 그죠? 국내장 약세, 막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지수 빠지고 종목들 빠지는 건지 알겠죠? 해외 시장이 어제 혼조세가 나온 게 연준 의원인데 그 사람 누군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강경 발언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금리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정점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시 40분 13,097에서 아까 장중에 12,800대 거의 300 이상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저 300이 과거 같으면 제가 옛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식은 과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중심 이론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위로 25, 아래로 25만 움직여도 주식시장이 유동을 쳤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몇백이 하루에 움직입니다. 그게 좋게 얘기하면 기준과 원칙이 있으면 진짜 기회가 많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맨날 헛다리만 짚다가 계좌는 박살나겠죠. 이런 흐름이 지금 해외 시장이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연준 의원의 강경 발언이 주식 지금 보면 해외장이 또 13,100부근에서 밀렸다라는 점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험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 60분 차트 요거 지금 나스닥 갖고 얘기해 드립니다. 60분 차트를 띄워놓고 지난 6월 초순이 60분 차트 상에서 이렇게 떠서 있다가 이렇게 떠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해외 시장도 급락을 하는 타이밍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저는 딱 만들어질 것 같으면 얘기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다만 이렇게 계속해서 13,100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밀린다. 그것은 억지스럽게 누군가가 한 번은 밀고 싶을 때 이런 특징이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밑에서 깨지면 올라가고 할 때가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깨지면 올라가고 할 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2박 3일 정도를 되게 강한 어떤 의견을 주는 거고 저렇게 고점에서 넘어가려고 하면 밀고 그럴 때는 조금 지수적인 측면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이 방송 타이밍이 2021년도였으면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 3개월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판을 놨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특히 실전에서 상당히 유용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밀어놨으니까 반대적으로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올라가고 싶은데 밀린 거니까 종목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강력한 종목 장세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다면 재미가 없는 거고 종목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순환매. 오늘장 보시면은 아까 자율주행 쪽 종목이 하나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율주행이 다 강합니다. 자율주행이 다 강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도 에코프로가 또 이게 이제 아까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에서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구치가 좀 작죠. 1차 급등하고 마주보는 고점에서 옆으로 기다가 급등. 요런 주식이 어제 급등했던 레인보우가 유일 로봇이 그런 흐름이었죠. 1차 급등하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로 1차 급등하고 옆으로 기다가 다시 급등하죠. 이러한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1차 급등하고 옆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62,500을 돌파한다. 그러면 지수가 레벨이 업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깰 것이다. 그러면 지수가 318에서 310 쪽으로 온다 정도는 기본이죠. 근데 그 기본에서 수익을 내는 어떤 종목을 찾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장은 자율주행,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전기차 등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도 일단은 여기서 코멘트 한번 해드려볼게요. 서현이와 오늘 또 올라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부품에서는 완성차, 현대차 말고 서현이와 SL, 화신 이런 주식을 좋게 본다고 아주 콕 찍어서 얘기했던 종목들이에요. 얘네들도. 근데 보시면은 이쪽 종목들은 실적 기반형의 주식시장과 상관없이 주가가 잘 가는 쪽인데 수익률을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다가 하루 이틀 올라가면서 한 5%, 10%. 반대로 우선 제가 파워넷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파워넷이 지난번에 금양이 날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준 게 7월 28일 날이었을 거예요. 자, 7월 29일 날 장중에 8% 날아갔다가 60일선 부딪히고 밀리고 하루 이틀 쉬더니 오늘 올라갈 때 장중에 17% 올라갔습니다. 서현이와 SL 등의 실적 기반형 종목들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 한 5% 내외 정도의 수익, 대신 안정적인 수익, 파워넷 같은 건 잘 보고 있었으면 3, 4일 만에 20% 이상. 그렇지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60일선 부딪히고.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엠텍을 저는 포스코라고 합니다. 이 주식도 치고 가다가 60일선에 부딪혀서 내려오고 하루 이틀 기다가 어제 급등했으나 음봉이 떨어졌지만 오늘 다시 양봉으로 치고 가면서 이것은 3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강력한 종목 장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거냐? 그러면 실적 기반형. 아니면은 패턴을 잘 보고 있다가 순환매가 나올 만한 섹터를 노릴 거냐? 그것은 말 그대로 2, 3일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타이밍이 왔을 때 매수를 하면 20, 30% 수익이 그냥 나는 그런 강력한 종목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지수보다는 종목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적 접근 그리고 패턴 접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323 돌파에 321 지지 여부 체크. 어제도 말씀드렸죠. 올라갈 것 같을 때는 돌파 중요, 안착 중요, 밀릴 것 같을 때는 지지 중요. 근데 지금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제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하는 반반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수적인 측면을 얘기해 드린 거고, 종목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장의 핵심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중기 구분해서 대응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같았으면 특정 종목을 아까처럼 빼가지고 패턴 얘기하고 막 기술적 분석하고 지지 저항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좀 숨차죠? 돌려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해드리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차익 실현과
차익 실현을 하면서 동종 섹터에서 순환매를 노린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현대에너지 무지막지하게 올라왔죠. 고점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죠. 더군다나 이건 구찌가 국수입니다. 이런 주식이 연속적으로 치고 가려면 종합이 325를 돌파하면서 지수의 안정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이런 주식이 계속해서 가죠. 보다시피 변동성이 심하고, 자,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더 이상 못 가고 떠 있죠. 이런 주식은 어쨌든 구찌가 굵으니까 이런 것은 차익 실현. 그리고 요 섹터가 태양광 섹터 아닙니까? 에너지 섹터. 근데 지금 움직이는 것은 너무 가벼워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태양광 섹터에서 구찌가 좀 작은 쪽, 그런 쪽은 단기적으로도 공략 계속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반도체, 선별, 전기차,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너지 등 다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섹터 주식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만 지수의 변동성에서 이격이 떠 있는 주식들은 순간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조정의 폭이 큰 게 특징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를 병행하고 고점권을 차익 실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식이 눌리면 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주식 뭐 후발주나 아니면은 비리비리한 거를 사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중심주가 변곡점이나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으면 그 기회에 매수를 하는 거죠. 그게 단기 중기 병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매 쪽으로 한 말씀만 드려보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지난번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연준 의원이 강경 발언했다고 그랬죠. 인플레이션 정점 아직 멀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물가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물가 관련주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지바이오 쪽. 그죠? 요런 주식이 추세 패턴상으로도 아까 파워넷처럼 나중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련주 쪽에 종목들을 한 며칠 정도를 보면서 순환매를 한번 노리는 어떤 그런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순환매 나올 때 됐습니다. 메타버스 순환매 한번 나올 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기차 쪽으로 한번 얘기해 드려보면 어제 에코프로 BM이 어제 그저께군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13만 원을 돌파하면 찜. 그렇지 않으면 단기 고점.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지금도 보면 13만 원 돌파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근데 아까 에코프로를 얘기했으니까 에코프로도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 정도 지지 바탕으로 움직이면 11만 원 정도까지는 시도는 나올 수는 있어 보이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콕 찍어서 얘기한 쪽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치고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물론 거래 터지면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 그게 중기적으로 전기차를 공략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가벼운 주식의 상신 EDP 얘기해드렸죠. 이게 지금 보면 실금실금 20일선으로 내려오면서 20일을 오면 꼬리 달고 아까 얘기해드렸죠. 미국장 갖고 특정 저점에 오면 꼬리 달고 올라가고 특정 저점에 오면 꼬리 달고 올라갈 때는 2박 3일 정도 이 종목은 강한 어떤 마인드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이치가 같은 겁니다. 다만 얘가 17,000원 수준까지 밀렸으면 저는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전기차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올라갈 때 따라가면 물립니다. 지금 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엠텍 같은 거 오늘 쫓아 들어간 사람들은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게 되면 2박 3일을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눌릴 때 관심을 갖고 2, 3일을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듯이 내일이 위클리 만기일이니까 오늘 또 미리 얘기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이종복이가 지수 흔들릴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면서 방송해드렸고 종목 얘기해드렸죠. 지금도 같은 얘기. 내일까지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던 게 아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꼭 해드리는 게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라. 요 말하고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하지 말고 순환매를 노려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들이 최근 장은 장중에 순간적으로 10%, 15% 치고 올라가면 최근 장은 종목들이 안착하는 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0에서 15%씩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때는 그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쪽 섹터에 있는 다른 주식을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시장에서 종목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단기, 중기 대응법, 그리고 순환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시장은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속에서 0.5% 살짝 못 미치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8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